우리가 병원에 가면 거의 무조건 찍게 되는 거 있죠? 바로 심전도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의료기기 뒤에 심장의 비밀 언어를 최초로 해독한 한 천재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의사들에게 심장이 보내는 전기 신호는 글쎄요,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후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당시 과학자들은 말이죠. 심장의 유령 신호라고 불릴 만한 아주 거대한 난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이 바로 활동 전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은 심장이 쿵 하고 뛸 때마다 아주 작고 정말 순간적인 전기 파동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포착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쓰던 기계는 정말 너무 느리고 부정확했어요. 겨우 흐릿한 곡선 하나 얻으려고 해도 그걸 또 엄청 복잡한 수학 계산을 거쳐야만 했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대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 셈이었죠. 뭔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정확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절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빌럼 아인토벤과 그의 정말 눈부신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아인트호벤의 여정을 보면요. 이게 수십 년에 걸친 정말 끈질긴 추적이었어요. 1895년에 그는 이론만으로 심전도 형태를 계산해내는데 성공하고요. 그로부터 8년 뒤인 1903년에 마침내 그의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20년이 더 흘러서야 1924년에 세상이 그의 업적에 노벨상으로 화답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그의 기계는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질량의 감소였습니다. 기존의 무겁고 둔한 코일 대신에 그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은도금 석영선을 사용했어요. 이 아주 미세한 선을 강력한 자석 사이에 팽팽하게 걸고 빛을 쏴서 그 그림자의 움직임을 사진으로 기록한 거죠. 그 결과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도와 속도를 얻게 된 겁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민감했냐면요. 1초에 10,000번 이상 진동하는 소리의 파동, 그러니까 음파까지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심장의 그 미세한 전기 신호를 포착하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성능이었던 거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놀라운 기계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인류는 이 기계 덕분에 처음으로 심장이 스스로 쓰는 알파벳을 보게 됩니다. 아인트호벤은 마침내 선명하게 기록된 이 심장의 전기 파동에다가 PQRST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심장의 알파벳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인류가 처음으로 심장의 언어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PQRST라는 공통된 언어를 쓰기는 하지만 각 사람의 심전도는 마치 지문처럼 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하지만 여러분, 패턴을 보는 것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아인트호벤이 노벨상을 받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전기적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아인트호벤 자신조차 처음에는 이 곡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은 당분간 포기해야 한다. 그 자신에게도 이것이 처음에는 풀 수 없는 암호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암호를 풀어냈습니다. 피파는 심방의 수축을, 저 높이 솟은 QRS 복합파는 심실의 수축을, 그리고 마지막 T파는 심실 수축이 끝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이건 단순히 파형을 관찰한 걸 넘어서 심장의 전기적 사건과 기계적 활동을 최초로 연결한 정말 혁명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저 복잡한 QRS파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는 히스 타와라 시스템이라는 심장 내에 특수한 전지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이 길을 따라서 전기가 쫙 퍼져나가는 방식이 바로 복잡한 QRS파를 만들어낸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암호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였죠. 이 발견은 그냥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죠. 말 그대로 의사들에게 심장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의사들은 그냥 부정확한 맥박곡선에 의존하면서 진단을 거의 운에 맡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심전도가 등장하면서 진단은 마침내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인트호벤은 자신의 기계를 사용해서 심실이 커지는 비대증이나 심근 손상, 그리고 여러 종류의 부정맥 같은 구체적인 심장 질환들을 세계 최초로 진단해냈습니다. 그의 연구가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실용적인 도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표준화까지 이뤄냈습니다. 전극을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심전도 모양이 달라진다는 걸 발견하고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유도 1, 2, 3 방식을 제안했죠. 덕분에 심전도는 전 세계 어느 의사나 똑같이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수십 년에 걸친 그의 헌신은 마침내 노벨상 수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바로 심장의 언어를 해독한 공로였죠. 아인트호벤의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의학 전체를 바꾼 위대한 언어의 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해독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비밀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래의 아인트호벤은 과연 누가 될까요?